한번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 short substrings. 이거는 그 substring이란 걸 정의를 합니다. substring이란 걸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substring은 그 이 스트링 위에서 그 연속적으로 몇 글자를 골라서 잘라 놓은 걸 substring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A라는 스트링에서 B를 만들 거래요. B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스트링 A에서 그 길이가 2인 서브스트링을 전부 이어붙이면 B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입력으로 그 B를 받습니다. B를 받았을 때 A가 뭔지를 찾아서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은 ABB, AAC라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A, B, A, C라는 이런 스트링에서 이렇게 하나, 둘, 잠깐만. 맞아. BA, AA, AC 이렇게 그 두 개씩 자른 걸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이렇게 두 개씩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두 개, 그 다음부터 두 개, 이렇게 BA 그리고 AC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ABB, AC예요.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잘라 붙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B를 통해서 그 A를 유추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규칙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글자만 다 갖다 붙이면 맨 뒤에서부터 한 글자 남기고 전부가 그러니까 맨 앞에 한 글자 남기고 전부가 되고요. 앞에 있는 글자만 갖다 붙이면 맨 앞에서부터 맨 뒤 한 글자만 빼고 전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 한쪽으로부터 글자들을 다 얻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맨 뒷글자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B, A, C까지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맨 앞글자는 여기 한 번만 등장하니까 맨 앞글자만 맨 앞에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맨 앞에서부터 홀수 번째 글자만 이걸 가져온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를 따로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이게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 빼고는 전부 두 번씩 나오니까 이렇게 뒤에서 챙기든 아니면 앞에서 챙기든 똑같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글자만 잘 챙기면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하는 코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S라는 스트링을 받아서 이게 B죠. 거기서 맨 첫 글자만 한번 따고 그 다음부터 그 홀수 번째, 그러니까 1, 3, 5, 7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번은 이렇게 해결했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그 다음 B인데, 그 다음 B번 문제는 even array. 여기서 일단 array A, 배열 A를 받고 그 배열에는 그 음수가 아닌 정수가 n개 들어있어요. 여기서 그 array 인덱스, 그러니까 그게 0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첫 칸이 0번째 칸이다라는 걸 여기서 주의하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array는 그 parity, 그러니까 홀짝, 각 인덱스의 홀짝이 그 원소의 홀짝이랑 같으면 그 array가 좋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 5, 1, 2, 1 이거는 짝수 번째 원소가 전부 짝수고 홀수 번째 원소가 전부 홀수인 좋은 array죠. 근데 여기는 홀수 번째에 짝수가 들어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 배열은 나쁜 배열이라고 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우리는 그 배열의 원소 중 두 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서로 바꾸는데 그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연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 배열을 좋은 배열로 만들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그 좋은 배열로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 배열을 가지고 좋은 배열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그 좋은 배열로 만들 수 있다면 뭘 몇 번 바꿔서 좋은 배열로 만들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그 들어가 있는 숫자들 중에 바꿔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 배열이 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가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4, 6, 7이면 2, 4, 6, 7 이렇게 있으면 여긴 됐고 여긴 안 되고 여긴 됐고 여긴 되죠. 그러면 여기만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홀수 번째 칸에 있는 걸 짝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케이스를 1, 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6, 7이 아니라 여기에 뭐 5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그 짝수 번째인 경우에 홀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0, 1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1, 0인 거 하나랑 0, 1인 거 하나를 갖다가 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1, 0인 거 하나랑 0, 1인 거 하나가 그 서로 바꿔서 그 굿 배열을 만드는데 그 작업을 하나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1, 0인 거랑 0, 1이랑 그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개수가 같지 않으면 만약에 1, 0인 게 더 많거나 0, 1인 게 더 많으면 그 빈칸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한쪽을 다 빼내고 다른 쪽을 다 넣었을 때 빈칸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1, 0 형태인 거랑 0, 1 형태인 거, 그러니까 짝수 번째에 홀수가 들어있는 거랑 홀수 번째에 짝수가 들어있는 거랑을 구분해서 이렇게 놓고 반대로죠. 어쨌거나 상관없어. 그 반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각각의 개수를 세고 그게 만약에 짝이 맞으면 만들 수 있는 거고 짝이 맞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까지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몇 번 만에 할 수 있냐? 그거는 그 1, 0이나 0, 1을 하나씩 짝지어서 바꾸는데 한 번이죠. 그러니까 바꾸는 게 한 번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한 번이니까 우리는 10이나 01이 짝이 몇 개냐를 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같다고 했죠, 우리는 앞에서. 그러니까 서로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이나 01 중 한쪽을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01이 세 번 등장하고 세 번 등장했으면 이 중 하나를 골라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이랑 01이 10은 그 홀수 번째 짝수 들어있는 거, 01은 짝수 번째 홀수 들어있는 거, 몇 번씩 발생했는지를 각각 세고 그렇게 세어서 나온 것들이 개수가 같으면 그 같은 개수를 출력하면 되고요. 다르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B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이 풀었는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열 길이가 홀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 별로 큰 상관은 없는데 제가 반복문을 두 개씩 돌아가게 만들었다가 지금 고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랑 상관없게 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짝수인 게 보장이 되면 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따로 돌면 편한데 이건 그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0 들어갈 자리 1 들어간 거, 1 들어갈 자리에 0 들어간 거를 각각 찾고 그래서 그 개수가 맞지 않으면 마이너스 1,
맞으면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일단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 C는 소셜 디스턴스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0, 0이랑 1로 되어 있는 스트링 형태로 식당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주어져요. 이때 여기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그 손님들 사이에 적어도 K 칸 만큼, 여기 이게 K거든요. N이랑 K를 주고 서로 K 칸 만큼 띄어서 앉고 싶대요. 그렇게 띄어서 앉는 거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배열에다가 손님을 몇 명이나 더 받을 수 있는가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n이 몇이고 k가 몇인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돼 있는 그 손님들의 상태를 받아서 거기에 몇 명이나 더 넣을 수 있냐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01 100010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한 칸씩 띄운다면 이렇게 있을 때 커져라. 얍. 서로 한 칸씩 띄운다면 서로 한 칸씩 띄워야 되니까 여긴 못 앉죠. 그리고 여기는 새로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넣고, 그리고 여기도 못 앉고, 그리고 여기도 못 앉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1 이렇게 총 3명이 되고, 처음에는 2명이었다가 3명까지 앉을 수 있게 됐으니까 1을 출력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손님과 손님 사이에 몇 칸이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님이랑 그 다음으로 있는 손님 사이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느냐. 일단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손님들을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몇 명을 넣을 수 있느냐는 이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손님으로부터 그 다음 손님까지 몇 명 떨어져 있느냐가 이 안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K는 1이죠. 근데 K는 1인데 여기다 새로 뭔가 한 명을 넣으려면 이 K 플러스 2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K 플러스 1, 여기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해야지 여기 사이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손님들 사이의 간격을 보고 그 2K 플러스 2개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 가운데다가 한 명을 넣는다라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이거 다음에 한 명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응용하면은 만약에 2K 플러스 2면 한 명 넣을 수 있고 3K 플러스 3이면 만약에 우리가 1, 0, 0,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3K 플러스 3이면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2명을 넣을 수 있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2K 플러스 2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K 플러스 1만큼 증가할 때마다 한 명씩 더 넣는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그냥 그 한 명을 여기다 넣고 한 명을 일단 여기다 넣고, 그런 다음에 우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정확히 K 플러스 1명 뒤에 넣는 게 제일 그 좋은 손님을 넣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손님을 넣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그 정확히 K-1만큼 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 K-1을 몇 번 뺀 만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K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눠가지고 K 플러스 1번을 하는 거죠. K 플러스 1로 나눈 만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 손님이랑 그 다음 손님의 간격에 따라서
뭐 그 사이 몇 칸이냐를 가지고 몇 개를 넣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칸수가 충분히 넓으면 한 명을 더 넣고 여기서부터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제가 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뒤쪽 방법으로 풀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심지어 심지어 하기 귀찮다고 셋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손님들 있는 자리를 셋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거기서부터 그 다음 손님이 몇 번 자리에 앉아 있냐 가지고 이거를 몇 개 더 넣을 수 있냐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도 또 맨 앞이랑 맨 뒤 체크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맨 앞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이너스 K번째에 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 0, 0, 1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못 넣도록.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뭐 K가 2라는 가정하에 0, 0, 1 이렇게 맨 뒤에 손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맨 앞 맨 뒤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손님이 하나 들어가면, 그러니까 손님 사이에 간격이 충분하면 그 K 플러스 1번째에다가 손님을 하나를 넣는다라는 걸 반복해서 풀었고요. 셋을 써가지고 중간에 넣는 작업이 로그 n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또 다르게 풀 수 있냐면, 그냥 배열에다가 우리는 그 다음 손님이 어딘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 두 번, 그러니까 막 이거를 중간에 하나 넣은 것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할 일은 생기지 않거든요. 만약에 다음 손님이 여기일 때 우리는 이거랑 체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손님이 여기 들어가면 이거랑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를 세로 세면은 이게 n 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n이 몇이죠? n이 이게 20만이라서 n 제곱으로 풀면 이거 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초과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새로 세지 말고 그 다음으로 있는 손님이 어딘지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이 간격에 따라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러니까 2k 플러스 2 k 플러스 1 나누기 x 빼기 1명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사이에다가. 이 공식을 통해서 각 손님들 사이에 몇 칸이 떨어져 있냐, 그러면 그 몇 칸이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넣을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x칸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넣을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해서 각 간격마다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그 다음 문제는 D번인데, D번은 조금 복잡했어요. 사실 정의가 좀 복잡했는데 에디토리얼을 보니까 상당히 쉽게 풀더라고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일단 어떤 스트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스트링 s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트링에서 몇 개를 골라서 빼고, 그냥 몇 개를 골라서 지우고, 남은 것들을 임의의 순서대로 섞어서 다시 적었대요. 그 다시 적은 스트링을 찾는 게 우리 문제인데, 그 적은 스트링에 대한 일부 정보만 주어집니다. 그냥 일부 정보가 뭐냐면 B1부터 BM까지의 수열인데, 그 수열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만약에 여기 글자가 A니까 A보다 뒤에 오는 글자,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A보다 뒤에 오는 글자가 어디 등장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있는 곳이 1번이니까 그 거리의 한 만큼을 B1에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B2는 B보다 더 큰 글자, 그러니까 G가 있죠.
g가 한 번 등장하는데 3번에 등장하니까 2-3의 절대값을 해서 1을 넣습니다. 여기 B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덱스가 없죠. 그러니까 G보다 더 큰 글자가 없죠. 그러니까 B3는 0이고 B4도 B2 넣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B라는 배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S 스트링을 가지고 그 중에 몇 글자를 골라서 그 어떤 T라는 스트링을 만들었는데, 그 T 스트링에 대한 B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린 B를 받아서 그 T라는 스트링이 뭔지를 추측해서 그 T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T가 B를 봐서 T가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거나 출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항상 잘못 넣은 건 없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넣은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뭔가 그 잘못된 데이터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막 그 만들 수 없는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주진 않는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규칙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이 규칙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 규칙에서 한 가지 그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은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글자들을 다 보면 그 중에서 제일 그 뒤에 오는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G가 있죠. 제일 뒤에 오는 글자는 여기에 뭔가를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보면은 0인 글자가 하나 이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선 G가 하나니까 0이 하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그 A, B, A, 아니 뭐 이거 말고 좀 더 길게 뭐 예를 들어서 A, A, B, B라고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A, A, B, B라고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 두 군데가 0이 되고, 여기는 한 칸, 두 칸이니까 3, 여기는 두 칸, 세 칸이니까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값이, 그러니까 B 값이 그 0인 구간이 반드시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글자가. 그러면 0인 글자를 전부 묶으면 그게 그 지금 이 스트링에서 제일 뒤에 오는 글자를 가지고 만든 게 그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묶은 다음에 이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의한 영향력을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0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으로부터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0을 다 빼면 이건 0, 여기 다시 0이 들어가요. 이쪽도 이제 뒤에 있는 0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빼면 여기도 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0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빼면은 그 다음으로 큰 글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전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긴 스트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뒤에 오는 글자 S가 제일 큰 글자죠. S가 제일 큰 글자라서 여기 한 글자만 0이죠. 그리고 이 S를 빼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S가 빠진 다음에 여기가 3인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 3인데 이게 0이 되죠. 여기서 0에서부터 3칸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 글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맨 앞에서부터 어떤 글자인지는 몰라도 어떤 순서대로 오는 글자인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글자가 0이고, 그리고 그 0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이 배열에서 전부 그 0으로 인한 걸 빼고, 나머지 중에 또 0을 발견하면 그게 그 다음 큰 글자고, 그리고 그걸 지우고 나서 또 0이 발견되면 또 그게 큰 글자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제일 작은 글자까지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다 구하는데 그 시간이 n제곱만큼 걸리나 생각해보니까 n제곱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글자를 26개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26개를 가지고
26번 다 돌아도 그 n에 비례하게 되죠, 결국은. 그리고 스트링 s의 길이는 그 50까지니까 그렇게 엄청 길게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이 글자들이 그 어떤 게 먼저 오는 글자고 어떤 게 나중에 오는 글자인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제일 뒤에서부터 그 9번 그 글자가 10가지라고 보면은 0, 1, 2, 3, 4, 5, 6 좀 많으니까 한 6가지만 합시다. 이렇게 6가지의 글자가 있으면 그 각 글자에 대해서 몇 번째 칸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1번이랑 5번에 들어있다. 이거는 뭐 2번에 들어있다. 뭐 4번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그 각 글자에 대해서 이런 리스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트를 각각 구해가지고 이 글자들을 각각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 글자들이 각각 뭔지는 또 우리가 아까 받았던 그 스트링 s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우린 이 스트링 s로부터 각 a부터 g까지의 글자가 몇 번씩 등장하는지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또 a부터 b, c 이렇게 돼서 뭐 2, 1 뭐 이런 식으로 또 각 글자별로 몇 글자씩 됐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거를 이게 또 사전순위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사전순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매칭을 하면 돼요. 맨 앞에서부터 어떻게 매칭을 하냐면 이 맨 앞에서부터 이게 두 글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맨 앞에서부터 두 글자 이상인 걸 찾아가지고 여기에 넣기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글자다. 그러면 앞에 찾은 거부터 한 글자 이상인 걸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을 써서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이런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여기 보장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틀린 스트링이 안 들어오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디 알고리즘을 쓸 수 있고요. 이게 전 그거를 고려를 안 해가지고 DP를 했거든요. DP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0, 1, 2, 3, 4 A, B, C, D, E. 그러니까 이거는 DP로 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칸이 해당이 되면은 여기서 가져온 거에 플러스 1을 가져오고 그게 해당이 안 되면은 여기나 여기 왼쪽이나 위쪽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이런 DP 많이들 풀어보는 DP 예제 중에 그거 있죠. longest common 서브스트링. 그러니까 LCS longest common substring. 그 문제 풀 때처럼 그렇게 점화식을 뭐 D, I, J는 D, I-1, J-1 플러스 1 if 그러니까 이 i번째랑 j번째가 매치가 되면 매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a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0에 해당하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아니면 max D, I-1 J나 D, I, J-1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로 그러니까 이 I J번째를 넣을 수 있으면 왼쪽 위칸에서 가져와서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위나 왼쪽에 있는 칸에 있는 걸 가져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DP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DP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답이 나오는 게 보장이 돼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리디로 풀어도 되는 거죠. 뭐 전 DP로 했지만, 네, 이런 해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DP가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DP로 하는 게 좀 더 쉽게 발상할 수 있는 해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그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B라는 배열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그 어떤 글자가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그 사전 순서대로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배열 A부터 G까지 몇 번 등장했는지를 가지고 그거랑 매칭을 시키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사용되는 뭐 알고리즘이나 그런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단계가 복잡해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는 저는 여기 보면은 좀 긴데요. 그 뒤에 DP하고 그러느라 보면은 그 일단 0인 곳을 찾아가지고 그 0인 곳이 발견이 되면은 그 0인 게 지금 있는 것들 중에 제일 그 뒤에 오는 글자들이다라고 찾아서 그 글자들을 여기다가 그 글자들을 가지고 그 DP를 통해서 그 값을 구하고 그거를 반대로 추적을 해서 그 어디서 그 덧셈이 발생했는지를 또 찾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경로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돼요. 그리디로 하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리디로 하면 이 뒷부분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의 부분이. 네,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2번 문제에 대해서 가보죠. 2번 문제는 목걸이인데, 전 목걸이라는 소재가 나오면 정말 겁이 나요. 왜냐면 목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는 정말 끔찍하게 어려운 문제까지 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알고리즘 컨테스트에서 목걸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하고 그 문제 이름만 보고도 굉장히 겁을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문제만 봐도.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걸이가 어떤 구조냐, 그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주어진 구슬들이 있어요. A, B, C, A, C, C 이런 식으로 구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슬을 그 적당한 순서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목걸이를 만들고 싶대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몇 개를 써서 이렇게 그 원형인, 그러니까 뭐 다각형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원형에 가깝게 그 주르륵 이어서 그 목걸이를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만들 수 있는 목걸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만들 수 없는 목걸이 예시를 들고 있는데, 뭐 만들 수 없는 이유는 A는 2번만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3번을 썼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등장하지도 않는 D를 갖다 썼다든가, 이런 이유로 그 목걸이를 이건 위에 건 만들 수 있고 아래 건 만들 수 없다라고 일단 목걸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목걸이가 K 뷰티풀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대요. 어떨 때 K 뷰티풀 하다라면 그 정확히 K만큼 그 목걸이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쉬프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 칸만큼 그 모든 것들을 그 시계 방향으로,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3칸 이동을 시킨 다음에 나오는 목걸이의 결과가 처음이랑 같도록 하고 싶대요. 처음이랑 같도록 하면
그러면 K 뷰티풀하다 라고 정의를 한대요. 근데 우린 여기서 어떤 그 목걸이에 들어가는 구슬들이랑 그리고 K가 주어졌을 때 그 K 뷰티풀한 목걸이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K 뷰티풀한 목걸이를 만드는데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대요. 그 최대한 크게 만들면 몇 개짜리 목걸이를 만들 수 있냐? 전 여기까지 다 읽고 나서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이거를 이게 목걸이가 얼마나 끔찍한 소재인데 막 만드는 가지수의 경우의 수를 세시오 뭐 이런 끔찍한 문제들도 많이 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를 냈구나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목걸이가 6칸이에요. 우리가 6칸짜리 목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6칸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몇 뷰티풀한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6칸이면 사실 보면은 6칸이면 6 뷰티풀해요. 그러니까 6칸이면 6 뷰티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6번 돌리면 그 자리니까. 네,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6의 약수인 어떤 수만큼 돌려서, 아니 6의 약수인 어떤 수만큼 돌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보면 6의 약수에 대해서만 돌려도 된다는 게 좀만 생각해보면 드러나거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3 뷰티풀하다라는 걸 보장하고 싶어요. 그럼 3 뷰티풀하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여기랑 같아야 되죠. 3칸 뒤니까. 그리고 뭐 여기는 여기 3칸 뒤 여기랑 같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3칸 뒤랑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3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3칸의 복사본이 나머지에 등장하도록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칸씩 돌아가도 그 나머지 3칸의 복사본이 등장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목걸이, 그 뷰티풀함의 성질을 구할 수 있는데요. 3 뷰티풀하면 6 뷰티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9 뷰티풀 하기도 하고요. 12 뷰티풀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의 배수에 대해서는 전부 딱 이만큼 뷰티풀하다는 게 보장이 돼요. 왜냐면 그 3칸 돌렸을 때 되면 6칸 돌렸을 때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칸 돌리면 6칸 돌리는 건 3칸 돌리는 거에 그 3칸 돌리는 거 연산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몇 칸에서 뷰티풀하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작은 수, 그 x에 대해서 뷰티풀하다, 작은 그거의 약수, 어떤 그 약수에 대해서 뷰티풀하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칸에 대해서 뷰티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K 뷰티풀한 걸 알고 싶대요. 그러면 K 뷰티풀한, 우린 근데 여기서 막 K가 막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숫자가 막 주어집니다. 보면은 1000 뷰티풀한 걸 1000 뷰티풀한 걸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1000번 돌려서 같으려면 우리는 이 1000의 약수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1 뷰티풀한지 찾고, 2 뷰티풀한지 찾고, 5 뷰티풀한지 찾고, 10 뷰티풀한지 4 뷰티풀한지 뭐 이런 식으로 1000은 2의 세제곱에 그 5의 세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개수는 그 이 지수 플러스 1을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플러스 1을 곱하면 총 16개의 약수가 있어요. 1000까지 포함해서. 그럼 우리는 이게 1 뷰티풀한지 그리고 1000 뷰티풀한지까지 총 16개의 약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 특정 숫자 x에 대해서 뷰티풀한지는 그 이런 식으로 그 복사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냐면 그
우리가 X 뷰티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X 뷰티풀한 목걸이를 만들려면, 가능한 크게 만들려면 그 다시 그 X 뷰티풀한 목걸이 중에 제일 큰 게 몇 개냐를 이 16개 약수에 대해서 다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0개니까 이게 약수의 개수가 16개인데, 약수의 개수는 대충 루트 n 개 정도가 나와요. 뭐 좀 더 정확히는 그 n의 3분의 1개 정도 나온다는 모양인데요, 약수의 개수는. 근데 우리는 뭐 그 약수를 찾을 때는 루트 n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루트 n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찾고, 그리고 그 루트 n개에 대해서 그 a부터 g까지를 통해서 그 상태에서 얼마나 큰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가를 n을 가지고 구하면, 이거를 그 구슬이 총 2000개가 들어오니까 뭐 이걸 시간 안에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풀스포 나왔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16개의 약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1, 2, 5 이런 각각의 뷰티풀한가에 대해서 이 원 뷰티풀한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같은 걸 찾아볼 수가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원 뷰티풀 하려면 우리는 일단 한 개짜리 목걸이를 만들어요. 한 개짜리 목걸이를 만들면 그건 원 뷰티풀 하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곱하기 n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n개를 만들 수 있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곱하기 1부터 뭐 이게 뭐 d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개수가 d라고 하면은 1부터 n 나누기 d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 뷰티풀한지는 1부터 1000까지 따져야 되지만, 투 뷰티풀한지는 500번만 따지면 되죠. 5 뷰티풀한지는 구슬이 1000개라는 가정하에 200번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그 수가 작아질수록 더 몇 번 따져야 되는지가 더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K 뷰티풀에 대해서, 그러니까 X 뷰티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조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냐를 어떻게 따지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3 뷰티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뭐 21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곱하기 7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A 이렇게 만들면 A가 21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것들 뭐 A, B, C 이렇게 만들려면 A 곱하기 7, B 곱하기 7, C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7개만큼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A, B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A 곱하기 14, B 곱하기 7 이렇게 어떤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몇 개 필요한지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쪽 말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만드냐를 가지고 만드냐가 아니고 이쪽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곱하기 1부터 곱하기 6까지는 다 구했고 7번째를 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7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몇 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A가 몇 개냐. A가 15개야. A가 15개면 여기 2개 넣을 수 있구나. 그럼 A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사본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사본 개수를 먼저 구해놓고 그 복사본 개수만큼 넣을 때 그 단위에 해당하는 구수를 몇 개나 채울 수 있느냐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A가 15개면 2칸을 채울 수 있는 거죠. 14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X 뷰티풀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몇 번 복사한 거를 만들 수 있느냐를 각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다 해봤을 때 제일 그 수가 크게 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 뷰티풀이라고 돼 있으면 1000의 약수인 것들 다 따져보는 거죠. 1, 2, 4, 5, 8 이런 그 16개의 약수를 쫙 찾아서 그것들의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것들 다 따져봤을 때 제일 큰 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은 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그 돌아가서 그 n의 약수를 벡터로 리턴하는 함수죠. 네, 그래서 약수를 구해서 그 모든 약수들에 대해서 그 약수 개를 가지고 그 반복을 하려면 총 몇 개가 그 몇 번 구수를 몇 개 가지고 쓰면 되겠느냐를 가지고 몇 번 반복할 수 있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 반복 횟수를 구해서 그것들 중에 제일 큰 거를 답에다 저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이것도 좀 절차가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해답에 다가가는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K 뷰티풀 하려면 K의 약수인 것들의 뷰티풀 하거나 아니면 그 이만큼 똑같이 만들어서 반복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만들어서 반복한다랑 아니면 이 똑같이 만든 거 중에 그 이미 반복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다른 조건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냐 아니면 이거의 약수냐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수를 출력을 하면 되고 이게 문제 2였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문제죠. 플라잉 소트. 이건 좀 어려웠어요. 하드 버전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우면서 좀 번거로웠죠.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한 1, 2분만 있다가 시작합시다. 이건. 그래서 잠깐 좀 쉬고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이 플라잉 소트라는 문제는 주어진 배열을 소트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트를 할 때 두 가지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대요. 두 가지 연산은 그 i번째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떤 원소 하나를 골라서 그걸 맨 앞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플라잉 소트예요. 두 번째 연산은 어떤 원소를 골라서 맨 뒤로 날립니다. 이 두 가지 연산 중에 하나를 우리는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배열을 전부 소트된 형태로 만들고 싶대요. 소트된 형태라는 건 그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그 non decreasing 오더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값이 크거나 같은 것만 나오도록 앞에 것보다 그렇게 소트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렇게 소트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n이 차이가 있고요. n이 차이가 있고, 근데 n이 차이가 있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드 버전에서 있는 제일 심각한 어려운 부분은 n이 20만까지 들어와요. 이게 20만까지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근데 어떻게 그 n 로그 n 알고리즘을 찾으면 그건 할 수 있는데, 이것 그러니까 앞에 건 n 제곱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죠. 3000이니까. 근데 이건 뭐 이것도 문제지만 하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중복되는 숫자가 들어와요. 중복되는 숫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이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정말 대단히 어려워져요.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중복된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 그게 들어오는 걸로 짜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또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복된 숫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걸 소트를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47, 236, 239 이런 그 적당한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에서 이 배열을 소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소트된 배열은 결과적으로 2, 3, 4, 7, 9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소트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형태를 아래에 있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을 우리는 어떤 부분이랑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랑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없는 이렇게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눈 거냐면, 이 파란 부분은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빨간 부분은 뭔가 이동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빨간 부분은 빨간 부분의 크기만큼 정확히, 왜냐면 빨간 부분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맨 바깥쪽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부터 바깥쪽에 있는 거 순서대로 3번 빼고 2번 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정확히 빨간 부분의 크기만큼 연산이 들어갈 거고, 파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4, 7, 9가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 배열에 원하는 순서대로 있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맨 뒷부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은 뒤로 넣어야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맨 앞에 빼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맨 뒤에 빼야 되는 부분, 이 맨 앞이랑 맨 뒷부분을 더한 거를 찾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린 파란 구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파란 구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란 구간을 그냥 증가하는 순서라고 대충 잡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3이랑 9가 증가하는 순서니까 파란 구간으로 잡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3이랑 9는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4랑 7을 중간에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3을 어딘가 뺐다가 오거나 9를 어딘가 뺐다 오거나 하는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란 구간을, 그러니까 이 부동 구간을 잡으려면 그 이 정렬돼 있는 배열에서 연속적인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연속적이고 여기서는 순서대로 돼 있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대로, 여기서는 순서대로, 여긴 연속.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이 파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이런 구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DP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P라 동적 계획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번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항상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파란 구간을 만들면 1이죠. 그리고 2, 3은 이 뒤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2 배열에서 여기까지 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 이후에 나온 것만 이후에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4가 나오는데 4는 우리가 지금까지 넣던 이 뒤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4는 여기서 원래 배열에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2, 3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 앞에서 오던 걸 전혀 이어받지 못하고 4에선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에서는 이렇게 그 바로 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오고 있고, 여기서 바로 그 순서대로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 9도 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일 큰 걸 찾아가지고 n에서 n-3을 해서 그 결국 우리는 여기가 빨갛고 여기가 파랗구나 라는 걸 해서 답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말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 F1을 풀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어디서 등장했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트된 배열을 기준으로 이게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1번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그 3에서 나오고 4에서 나오고 4는 1에서 나오고 7은 2에서 나오고 그 다음 5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가면서 이 인덱스가 커지는 순이면 그냥 넣으면 되고, 작아지면 넣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는 전부 서로 다른 숫자니까 비교해가지고 크냐 작냐 가지고 앞에 걸 그대로 이어오냐 아니면 못 이어오냐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 F1의 해답이에요. 잠깐 숨 좀 고르고. F2는 저는 시간 중에 해결 못했고 몇 번 더 디버깅 해봤는데 제가 완전히 빼먹은 조건이 몇 개 있어가지고 다시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F2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F1은 이렇게 DP로 그러니까 단조 증가하는 제일 긴 구간을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게 F1인데요. F2는 여기서 중복되어 있는 원소가 들어옵니다. 중복되는 원소가 들어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0102 010101 이렇게 잡읍시다. 01010101 이렇게 잡아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거에 해당하는 정렬된 배열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앞에서 왔던 게 뒤에는 순서대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원소는 순서대로 오도록 0 0 0 0 0 0 0 0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그게 몇 번째 오냐에 대한 정보를 0000000이 아니라 1111이죠. 그 다음 몇 번째 오냐에 대한 정보를
1 5 아니 1 3 5 7 2 4 6 8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렬된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위에 거 순으로 정렬하고 위에 게 같으면 아래 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시작하는 게 오기 전에 그 앞에 0이 몇 개 올 수 있느냐 같은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로 시작하는 걸 여기 2에서부터 따질 수도 있고 2에서부터 따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면 우리는 앞에서 이걸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1, 2, 3, 4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7에서 2가 되니까 여기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여기를 2를 가져와야 되냐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로는 여기 1을 뒤에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1을 뒤에 붙이는 여기다가 2를 넣는 게 해답인데, 우리는 이 앞에 배열을 가지고 이 뒤에 배열에 이거를 유추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는 만약에 이게 앞에 뭐가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2, 4, 6, 8이 아니라 텍스트 편집 왜 안 돼? 텍스트 편집 2, 4, 6, 8이 아니라 5, 7, 9, 5 여기 0이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맨 윗배열은 무시하고 여기에 뭐 4가 있어서 중간에 더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5 우리는 2를 여기서 가져온다는 걸 방금을 통해서 알았죠. 그럼 여긴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3, 4에서 5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구하려면 또 아예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인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우리는 시작점이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되는 경우, 아니면 뭐 끝점이 중간부터 시작되는 경우, 이런 거를 죄다 따져야 되고, 그리고 배열의 맨 첫 번째는 그 이 중간에 있는 뭔가를 빼먹어도 여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이게 대단히 복잡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시작점을 먼저 따져가지고 이건 0번부터 시작하는 거다 라고 따졌을 때 그 0번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 그리고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를 따질 때는 그 바로 앞에 거를 1번 앞에 이어붙일 때 몇 번부터 이어붙일 수 있느냐를 따질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여기가 0이니까, 그러니까 맨 앞이니까 그냥 여기서 아무 데서나부터 시작해서 이어붙일 수가 있는데,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중간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없다. 왜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걸 고르면 맨 앞 맨 뒤에 다시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뭐 그런 제약이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2로 시작하는 걸 넣는다면 그 2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끝나는 거냐를 가지고도 문제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DP를 하려면 세 가지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 여기서 에디토리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어 그러니까 서브시퀀스에 그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따로 처리를 하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그 이 3번 배열이 결국 그 해답인데 그 1, 2, 3번 배열을 통해서 구하죠. 어딨냐? 그러니까 1번 배열은 그 앞에서 오는 것만 구하고 그리고 그 2번 배열은 그 1번 배열을 통해서 구하고 3번 배열은 또 2, 1, 그 2번과 3번을 통해서 구하는데 어 이게 뭐 네, 설명하기 대단히 복잡한 구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될지부터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깔끔하진 못한데, 그러니까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이게 왼쪽부터 된 거랑 오른쪽부터 된 거랑 이런 거를 그 딱 각각 따로따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번 가정에서 되는 거랑 2번 가정에서 되는 거랑 3번에서 되는 거랑 다 각각 그 DP 식을 따로따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쭈르륵 이어가는 게 이 문제의 그 해거든요. 결국은 그 3번에 그 전체 해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네 에디토리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거보다 잘 설명할 수가 없는 좀 깔끔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F1이랑 F2가 다른 게 사실 N도 다르지만 저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그게 아니라 그 같은 게 등장할 수 있냐 없냐만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등장할 수 있냐 없냐만 가지고 이게 굉장히 다른 난이도가 된다는 게 좀 대단한 부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F는 네 뭐 그냥 F1까지만 풀었다고 해서 올리는 게 낫겠네요. 오늘은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다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거는 근데 저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F1이랑 F2가 조건 하나 추가됐는데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어렵고 그리고 F는 저도 코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작성된 코드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더 가정을 더 포함해야 되니까 포함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다시 짜야 돼요 이거. 100줄이나 짰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해보고
오늘은 이 정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은 F1까지 푼 걸 올리고 그럼 되겠습니다.